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조금씩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남은 오후 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고요. 먼저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3% 가깝게 오르면서 단숨에 4,07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9천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한 달 넘게 지속됐던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이번 주 안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일단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셧다운 종료에 잠정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조정을 받고 나니까 이제 AI 버블론 때문에 조정받았는데 갑자기 셧다운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셧다운 해결된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고 그냥 약간 핑계인 것 같고요. 일단 셧다운 우려가 해소되면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안고 있었던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국내 시장도 조정받을 빌미를 한번 조정받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이슈로 다시 추가 상승이 좀 나오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이제부터 폭락이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약간 좀 민망할 정도로 바로 그냥 반등이 나와버렸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이런 것도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그 외에 이제 EPS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 너무 겁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4,000포인트 위에서 이제 언제 이제 4,200을 돌파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당분간은 조금 기간 조정이라든지 박스권 흐름을 좀 가져갈 정도는 있다라고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지금 발 빠른 대응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또 워낙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말씀 긍정적인 코멘트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이 AI 버블 우려와 함께 또 고점에 대한 이 인식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서 그런지 최근 미증시에서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증시도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샌디스크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낸드 쇼티지 현상이 극심화하면서 11월부터는 이 낸드 가격을 무려 50%나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낸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더라고요. SSD 시장 점유율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50% 넘게 지금 과반 넘게 지금 점유하고 있고 샌디스크는 한 4%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업황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다행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번 주 화수목금 정말 안타까운 장세가 나오면서 월요일 날 출연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 뉴욕 시장도 기술주 위주로 강세가 보였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AI 버블론에 따라서 투자를 조금 저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이런 시점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샌디스크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앞에서도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샌디스크가 물론 뉴욕 시장에 있는 SSD나 HF 관련 종목이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점유율 거의 50% 가까이 가져가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우리가 이 반도체 기술주 같은 경우는 내가 사야겠는데 이런 이야기 있죠. 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시장을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이 전 세계를 둘러싼 미국의 어떤 정부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투심이 어그러지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을 삭제시킬 수 있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그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도 HBM으로 생산 라인을 많이 변경을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D램 생산 라인이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해요. 근데 일단 대형주 중에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소부장 쪽에서는 기판 쪽들 수급이 굉장히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김영민 매니저 대덕전자랑 TLB를 소개를 주셨고 저 같은 경우도 대덕전자랑 TLB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일단 제가 탑픽으로는 관련 종목들을 했고 일단 내가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난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랑 관련 있는 기판주 요즘 좀 안전해 보인다. 그걸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종합해보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심이 돌아서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실적 발표에 따라서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이 됐던 DB하이텍 어닝 서프라이즈를 오전에 기록하면서 현재도 10% 넘게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61,9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심택은 3분기 어닝 쇼크에 여기에다 또 오버행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1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그동안 기판 대장주로 심택이 항상 꼽혀왔었는데 기판주에 대해서 최근에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앞서 우리 손여로 팀장님도 기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주셨는데 종목별로 좀 대응이 참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 오르고 DB하이텍도 오르고 반면에 심택은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기판주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너무 지금 심택은 이제 실적보다는 오버행 이슈의 문제인 것 같고요. 한 4% 가까이 한 160만 주 가까이 되는 물량들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12로 이제 발행했던 것들이 전환되면서 지금 오늘 이제 심택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는 심택도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실적 잘 나와서 DB하이텍 올라가는데 DB하이텍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투자 매력에서는 심택이 오히려 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기판이 지금 뭐 물론 기대보다 실적이 좀 덜 나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오버행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앞으로 향후 4분기, 1분기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면 뭐 TLB라든지 대덕전자가 좀 좋은 것처럼 결국엔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심택도 오히려 이번 조정이 좀 더 기회로 보고 있고요. DB하이텍도 이제 오랫동안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좀 반도체 업황 살아나면서 이제 좀 작은 영역이지만 다시 실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이제 3분기 실적 가지고 자꾸 이제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3분기 실적 어차피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4분기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장비주들도 이제 많이 엇갈리고 있지만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전공정, 후공정 단의 중심 장비주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는 이유로 빠졌다라고 하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판은 결국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무 지금 3분기 실적에 웃고 울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투자 매력도 면에서는 DB하이텍을 쫓아가기보다는 심택을 오늘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장에서 핫한 금융주와 지주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금융주 여기에다가 지금 수급이 더 확산이 되면서 지주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서 연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지주사와 금융주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좀 군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 목금 같은 게 금융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나올 때도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지지율이라든가 정책 기조, 그다음에 이게 통과되는 속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금에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단기 차익이 나온 다음에 이번 주 중반이나 이번 주 후반에 좀 매수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무색하게 목금에다가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관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정부에서는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고 했을 때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느냐. 그래서 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지주사 이런 종목들의 공시를 해봤을 때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은 뭐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분기 배당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뭐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은 공시를 잘 보시면은 분기마다 배당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에다 소각 공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지주사들은 공시를 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매매를 굉장히 잘한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지주사를 권해드리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은행주가 낫다고 판단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주사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고 PBR이 0.5가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 우상 기조를 보여주다가 어떤 3차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단기 재료가 노출이 됐는데 이런 통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안 나오다 보니까 급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죠.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주사 쪽 괜찮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약간의 안정적인 배당을 챙겨갈 수 있는 은행주나 증권주, 보험주 이쪽이 좀 안전하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성 면에서는 금융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3% 넘게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조방원, 여기에다가 변압기 종목들까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조정이 들어왔을 때 주도주를 매수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방원이 전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좀 2차 랠리를 기대해봐도 될지 우선순위로 좀 담아본다면 어느 쪽이 가장 1, 2, 3순위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 그냥 지금 시장은 함부로 팔면 안 되는 시장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강하냐? 그럼 뭐 이제 지금 실적을 이끌고 가는 거는 앞으로 이제 EPS의 상승을 이끌어가는 쪽은 반도체 쪽이 여전히 좀 좋고요. 거기 반도체가 없다라고 하면 이번 조정에서 좀 담았어야 되는데 못 담았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일부 좀 담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선 방산 그다음에 원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전력기기까지 없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조정이 나올 때 좀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맞다. 여전히 이제 이게 2차 상승으로 바로 갈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꼭지에 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뭐 기다림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급락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또 급등 나오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면 아직은 방향을 좀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하기에 기존 주도주들도 보면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이든 방산이든 원전이든 간에 본인이 이제 보시던 가격대들, 그다음에 그 가격대에서 아니면 가지고 계신 비율 정도 조정하시면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이걸 팔아서 절로 가야지라고 하면 그거는 저도 잘 못 맞추는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차라리 포트를 잘 유지하시는 게 지금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함부로 팔면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또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동안 눈여겨봤던 종목들 포트 안에 담아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와 로봇주 이야기 차례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지금도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 가깝게 급등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또 동반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특히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보니까 자사주 비중이 높아서 그런지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탄 것 같아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따라 붙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 오늘 상승폭이 3에서 5% 정도였다고 한다면 저는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주가 상승률이 이미 커졌기 때문에 후속주를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게 호실적에다가 앞에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자사주 보유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중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우리가 타이어 관련 종목들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비해서 열심히 보지 않았던 이유가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모습 보면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약간 좀 시선을 좀 달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자사주 배당주에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PBR 관련 종목이라고 했을 때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게 금융주랑 그다음에 지주사 요 정도 되고 있고 부품주 중인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여전히 PBR 0.5가 안 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잘 모릅니다. 정부에서는 분명히 자사주 매입이랑 자사주 소각을 강하게 할 건데 벌써 3차 상법 개정까지 통과가 됐는데 뭐 자동차 부품주들은 뭘 이렇게 믿고 아무런 대책을 안 하는지. 근데 이미 주가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공략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샤시라든가 뭐 램프라든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 정말 잘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해서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현이와나 뭐 SL 이런 종목들이죠. 근데 타이어 기업들은 제가 정말 미안한 게 실적 체크를 열심히 못했나 봅니다. 상반기에도 잘했는데 하반기 더 잘하는 모습이에요. 리포트를 보니까 관세에도 불구하고 판매고가 증가했고 사재기가 나왔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업들, 뭐 서현이와나 SL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전반 기업이 현대차랑 기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현대차랑 기아가 휘청하면은 그들도 휘청하는 모습인데, 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 수입차에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괜찮은데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이미 2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전 넥센타이어나 이런 후속주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덩달아서 이 타이어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시다 보니까 뭐 서현이와나 SL 이런 종목들도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뭐 넥센타이어나 타이어주 나 조금 모아가는 관점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도 괜찮아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로봇주들이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CP 시스템, 스맥, 클로봇, 시메스 같은 로봇주들이 오늘 시장 반등과 함께 강한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점 찍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가 되면서 애플도 지금 로봇 시장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애플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봇 사업으로 15년 뒤에는 한화로 약 20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테슬라도 이제는 뭐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로봇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갤럭시 아니면 보통 아이폰 이렇게를 쓰는데 애플까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참여를 하면 로봇주들은 진짜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점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봇 관련주는 단기 버블을 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쉬어가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빠진 것만큼은 이제 못 올리고 있죠. 그 얘기는 여전히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가시성이 없습니다. 로봇주들은 물론 이제 중장기로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로봇을 한다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서 뭔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직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가장 앞서 있는 쪽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도인데, 그것도 결국에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고 현대차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이제 로봇주들은 10년 뒤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너무 많이 미리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진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하나 정도 정해서 이제 모아가시는 전략은 괜찮은데 비중은 좀 5% 이내로 좀 작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12월까지는 11월 달은 좀 로봇주를 조금 좀 그래도 좀 포트에 안 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들은 이미 10년, 한 15년 뒤에 그 기대감을 땡겨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로봇주까지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테마 짧게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 브라질에서 유엔 기후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일부 탄소 배출 테마 종목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에코바이오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직행하면서 4,000원 선까지 뚫기도 했는데요. 손효로 팀장님. 보니까 기후총회가 이번 달 중순까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흐름을 보면 에코바이오만이 한 25%대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탄소 배출 관련 테마주들은 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트레이딩 유효할까요? 네, 앵커님께서 정답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이 방송국을 오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점심시간 지나면서 확실하게 결론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그들이 실적이 나오냐. 우리가 탄소 배출이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들은 게 아니죠. 탄소 배출이라는 이야기가 약 2, 3년 전 넘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2차 전지라든가 전력 설비라든가 원전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이미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에코아이가 흑자를 쉽게 기록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탄소 배출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에 따라서 탄소 배출에 대한 발언은 많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 실적이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아야지만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실적 이제 시장이 우상 기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슈 팔로업이 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이제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그 발언에 따라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신 분들은 매매에 참여하셔도 되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반도체를 보시는 게 나아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의 탑픽주는요? 예, 주식회사 SK, 주 SK를 갖고 나왔고요. 이제 네. 지금 오늘 좀 많이 오르죠. 이제 일단 지금 시장은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지주사라든지 금융사 중심으로 해서 정책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우상향을 했는데 눈에 잘 안 띄다가 오늘 갑자기 급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이제 당정 합의가 어느 정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좀 합의했다라는 이제 그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가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주 SK 같은 경우는 이제 최태원 회장과 이제 노소영 관장의 이제 이혼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PBR이 아직 0.7배도 안 되는 회사고요. 자회사인 이제 SK 스퀘어를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보면 굉장히 적죠. 무슨 말이냐면 이 꼬마 이제 지주사가 돼버렸는데 자회사들이나 손자회사가 더 큰. 그래서 지금 SK도 이제 지금 자사주도 한 2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각해야 될 의미가 또 생길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주사 가운데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제 지금 주가는 보면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치는 밸류로 봤을 때는 좀 싸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손유로 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PI 첨단 소재 보려고 합니다.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덕전지랑 TLB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기판주 중에서 조금 안전한 거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은 PI 첨단 소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폴리 이미드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FPCB 연성 회로 기판에도 들어간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판에다가 2차 전지 관련 동반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지면서 로봇과 2차 전지 반도체가 동반 상승했을 때 그 중심에는 PI 첨단 소재에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16,000원, 목표가는 19,000원 잡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